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죠. 삼성전자에 관련된 뉴스 한 가지를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릭과 함께 오늘 또 깔끔하게 공부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 매도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에 있었던 큼지막한 뉴스를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주무시기 전이나 아니면 어디 이동하실 때 그냥 편할 때 10분 정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금요일에는 살짝 하락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덧 박스 상단 근처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개인적으로 떨어져도 2700 근처까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에서 호재 뉴스가 한두 개만 겹친다면은 이번에는 코스피가 상단을 뚫고 2800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랬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뚫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을 뿐 코스피도 코스닥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느덧 941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21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를 한 번에 뚫어내기는 조금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아마도 당분간은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조금은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를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이 오질 않아요. 자,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은 매도를 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물량은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만 쳐다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연기금과 외국인이 매수라는 걸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코스피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율과 WT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WTI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가 깨졌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는 조금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는 조금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남은 건 환율인데요. 이 환율이 조금 떨어져서 1200원은 깨고 내려가야지 외국인이 조금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주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날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혼조세로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장중에 하락폭이 좀 컸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상승으로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우산업 0.4% 상승, 나스닥 0.3% 상승, S&P 500 0.3% 상승으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어떤 시계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회복, 유가 하락에 미국 증시 상승, 중국주 상승, 그리고 반도체주는 하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 증시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분기 수익률을 기록을 했지만 2분기 첫 거래일을 상승세로 마쳤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월스트리트는 3월 미국 고용 보고서에 주목을 했습니다. 미국 내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증시는 안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주들은 중국 정부가 외국의 규제 당국과 기업 감사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PC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주는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도 일단 출발은 좀 나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의 차트를 딱 봤더니 이 친구는 확실히 위아래 변동이 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느덧 바닥권에서 박스를 뚫고 올라가 121선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더 이상의 악재는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 나스닥은 추가적 상승을 해서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기염을 토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점심시간 기준 현재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는 보합권으로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결국 다음 주는 보합권으로 출발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 바뀌겠구나, 그리고 특히 환율의 영향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죠. 삼성전자에 관련된 뉴스 한 가지를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 앞둔 삼성전자 반등할까? 삼성전자가 이번 주가 조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7일 목요일이죠.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한데요. 그리고 투자업계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 앞서 GOS 이슈 등으로 주가가 약세를 겪은 만큼 이를 뛰어넘을 모멘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모를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대체로 9만원에서 10만원대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이상하죠. 7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앞서 공급 과잉에 시달리던 메모리 업황이 본격 개선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야, 삼성전자 올해는 오른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나스닥 지수 급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 때문에 조금 주가가 약세를 걸었고요. 또한 파운드리 수율, 그리고 갤럭시 S22의 GOS 사태 등 또 하락세를 키운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러한 뉴스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야, GOS 사태 끝난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새로운 호재를 찾아 나설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사상 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8만 전자는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 결국은 이러한 뉴스를 바탕으로 우리 앞으로의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어떠한 뉴스가 나올까 고민을 해봤더니 2년물 10년물 금리 역전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 지정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뉴스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상하이 봉쇄 조치 어느덧 일주일 정도가 되었는데요. 결국 이 또한 완화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또다시 증시는 랠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입니다. 4월은 뭐죠? 맞습니다.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 앞두고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 말 그대로 돈 못 버는 기업이 아니라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징 섹터는 지난주에 뜨거웠던 리오프닝, 화장품이 특히 있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러한 섹터를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반도체는 실적 전후로 어떠한 주가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정보가 기름분들의 투자에 꼭꼭꼭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최근에는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외국인, 연기금 이 둘의 영향이 갈수록 커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실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봤을 때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산 애들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그러한 현상을 발견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기금이 무엇을 샀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등으로 산 게 뭔가 봤더니 LG엔솔, LNF, 삼성 SDI, 2차 전지에 관련된 걸 이렇게 모아서 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삼바, 호텔신라, 만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CJ제일제당,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메리츠금융지주, 삼성화재, SK파사, 한솔케미칼, 기아, SK이노베이션, SK씨름에서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특징을 보니까 일단 2차전지 플러스 그리고 바이오, 다음으로는 리오프닝과 그리고 자동차를 조금씩 줍줍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순매상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가 압도적인 1등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클래시스 대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베인캐피탈로 바뀌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등은 LNF, 삼성 SDI, 네이버, SOL, 대한항공, KT, 카카오, SM, 안랩, LG노텍, 현대차, 맥쿼리인프라,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삼성화재, 우리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신한지주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개인분들은 무엇을 샀는지 봤더니 삼성전자를 무려 1조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LG전자, 두산중공업, 포스코, HMM, LG노텍, 타차전, 일동제약, 고버스, 삼성전기, 컴투스홀딩스, 삼부토건, 휴젤, 크랩톤, 일동홀딩스, 컴투스, 대한전선을 매수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에는 어떠한 큰 뉴스가 있었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가 전면 봉쇄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세계 경제도 충격을 주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테슬라도 조업을 중단했다 이러한 발표도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덧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또 풀리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결국은 쌍용차를 에디슨 모터스가 산다고 했는데 사지 못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결국은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 주가가 또 빠지기도 했었죠. 확실히 이런 걸 봤을 때 공기업은 투자하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가 2년 반 만에 첫 역전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그러한 시각이 나오며, 그리고 이제는 2년이랑 10년물 보는 게 아니라 6개월이랑 10년물을 보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겠죠. 한 6개월 뒤나 아니면 1년 뒤 그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커봐라 결국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 신호다 이러한 말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라는 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죠. 실물 경기가 꺾이는지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로 실물 경제가 꺾인다 그러한 뉴스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있네요. 오를 수밖에 없는 헬스케어 ETF, 새 정부 5대 메가테크 기대감도, 차기 정부가 바이오 헬스 업종을 로봇 반도체, 양자, 탄소 중립, 항공 우주를 비롯해 5대 메가테크로 규정을 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는 ETF 장기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분석을 한다고 한데요. 소득 수준 증가와 글로벌 고령화 추세로 인해 헬스케어 관련 지출과 정부 예산이 증가하며 30년까지 연평균 6.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헬스케어에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라 이러한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부가 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분들 이 부분은 조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쌍용차의 새 주인이 또 나타났다고 하는데 바로 쌍방울 그룹, 보다 못한 같은 쌍 가문의 쌍방울 그룹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금이 충분해서 이번에는 인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방울 그룹 안에서도 쌍용차를 인수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해서 조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주 주요 일정 정말 빠르게 슉슉슉 샥샥샥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대만이 휴장이고, 그리고 이어서 화요일은 중국, 대만, 홍콩이 휴장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22억 달러 규모 국채이자 원금 만기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어떠한 또 소식이 나올지, 새로운 악재가 될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GV 영화 관람료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려면 오늘까지 보시는 게 가장 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샘 가구 품목 가격 인상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침대, 소파, 책장 등 주요 가구 품목 가격을 평균 4%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또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의 무서움이겠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0명, 그 다음에 다중시설 12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빅뱅이 컴백한다는 소식입니다. 4년 만에 신곡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떠한 노래가 나올지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하를 조금 더 늘릴지 그거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20%의 인하폭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추가적으로 30%까지 인하가 된다면 휘발유는 현재보다 82원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3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이게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OLED 코리아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부산 신라스테이에서 개최가 되는데, OLED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3월 중국 차이신 종합 PMI,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며, 금요일에는 미국 아마케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아래 기업들을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BTS 라스베가스 콘서트가 열린다고 한데요. 이 전후로 하이브 또 불을 뿜을 수도 있겠죠.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NF 주식 분할로 거래 정지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화 중국이 휴장이라는 거, 그리고 금요일에는 FNF가 거래가 정지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키움 스펙 6호가 상장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래는 증시 일정, 밑에는 보호 예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보호 예수가 많이 풀리는 기업은 두 가지가 있네요. BCNC 그리고 노을, 이 두 가지
기업을 관심있게 봤다면 이 전후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도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목요일 삼성전자, LG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 있다는 거, 이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스크린샷 찍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뷰에 들어가면 깔끔하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고화질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양봉 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